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생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정인선 회장은 현지로 가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첫 소식 김홍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에 2022년 생산 공장을 가동한 현대차 그룹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해 배터리셀 공장 HLI 그린파워를 설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처음이자 유일한 브랜드인 현대차 그룹은 현지 생산 모델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과 특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의 완공은 우리가 함께 이룬 협력의 결실이며 우리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상징합니다. 이 계획은 인도네시아가 이 지역과 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공 사례입니다. 현지서 생산된 배터리셀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공급돼 디올뉴 코나 일렉트릭에 장착됩니다.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위치한 HLI 그린파워에서 정의선 회장을 만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디올뉴 코나 일렉트릭 1호차에 직접 서명하며 현대차 그룹의 원활한 시장 안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ni berkat visi dan keberanian dari Chairman Chung. Betul-betul bisa masuk sebagai pemain global dalam supply chain kendaraan listrik. Satu ini sudah dimulai dan ini merupakan pabrik sel baterai EV yang pertama dan yang terbesar di Asia Tenggara. HLI 그린파워는 2021년 9월 착공돼 지난해 하반기 시험 생산을 거쳐 올해 2분기부터 배터리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총 32만 제곱미터 부지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등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 규모는 전기차 배터리 15만 대분 이상에 달하는 연간 10기가와트시입니다.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고함량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전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배터리셀로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물론 현대차 기아의 다양한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바이오 캠퍼스를 세웁니다. 신동빈 회장이 직접 부지를 찾아 첫 삽을 떴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또한 지난 3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2030 글로벌 탑10 CDMO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바이오 캠퍼스 착공에 돌입하였으며 현재 이 순간에도 송도 바이오 캠퍼스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설립 2주년을 맞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송도 1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글로벌 CDMO 기업으로의 도약을 알렸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총 6만 평 부지로 총 생산 캐파는 36만 리터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시라큐스의 생산 캐파까지 더해 총 40만 생산 캐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항체 의약품이 가능한 송도와 ADC 설비를 갖춘 시라큐스 역량이 더해져 글로벌 탑10 CDMO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송도 바이오 캠퍼스는 15,000리터 바이오리액터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착안하고 설계한 타이터플렉스 쿼드 시스템입니다. 이는 고농도 제품을 배양 정제할 수 있는 맞춤형 배양 시설입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공장에 하이타이터 의약품의 생산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3,000리터 바이오 리액터를 함께 설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N-1 퍼퓨전 시스템 도입을 알렸는데 이는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배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세포 농도 향상을 이루고 다양한 종류의 퍼퓨전 설비를 적용하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플랜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라큐스와 송도를 투트랙 전략으로 운용, 20년 경력의 시라큐스 직원들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며 CDMO 생산 역량을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빅파마 BMS로부터 시라큐스 바이오 캠퍼스 인수와 함께 풍부한 품질 및 공정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모두 받았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CDMO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인 미래산업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전년 실적 대비 30% 성장한 28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배석원 기자가 천안 미래산업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 전문 기업인 미래산업의 제품 생산 공장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장비의 시운전이 한창입니다. 세밀하게 설계된 기계 설비가 쉴 틈 없이 움직이며 반도체 칩을 잡아 옮깁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현재 512 파라스펙의 테스트 장비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더 많은 양의 칩 검사 수요가 늘면서 768 파라스펙 제품까지 납품되고 있고 미래산업은 1024 파라스펙의 테스트 핸들러까지 개발된 상태입니다. 장비에 반도체 칩이 공급되면 이렇게 테스트 트레이로 담기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이 모두 반도체 칩들인데 총 512개의 칩이 박혀 있습니다. 장비가 납품되면 실제 현장에선 또 다른 테스트 장비와 결합해 고온과 저온, 전기적 신호 등 다양한 환경을 설정해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는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 혹은 마이너스 55도, 150도에서도 환경을 제공해서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서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은 AT와 SMT 사업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사업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은 51억 6,256만 원, 영업이익은 20억 4,026만 원을 기록했는데 2분기 매출은 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그렇게 크게는 늘지는 않겠지만 1분기보다는 매출 실적은 늘을 것 같습니다. 한 60억 이상은 좀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아마 3분기, 4분기 때는 좀 더 많이 한 80억, 90억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치는 280억 원 전후, 지난해 연결 매출 217억 원에서 약 30% 성장한 수치입니다. 미래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핸들러 생산 기업은 몇 곳 없다면서 기술력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분야 1세대인 미래산업이 반도체 훈풍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경기 과천 지식정보센터 내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가 공급됩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어 견본주택 현장엔 방문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성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견본주택입니다. 내부는 몰려든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단지는 총 740가구를 공급하는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약 3,025만 원으로 최저 7억 6,800만 원대부터 분양가가 형성됩니다. 청약 상담석은 대기 인수가 몰리면서 일찌감치 조기 마감됐다는 문구가 붙기도 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마지막 민간 분양 단지로서 희소 가치는 물론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단지로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59가 12억 후반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지금 8억대 한 중반 정도 해도 로얄층으로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세대 포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를 적용했고 4.3m 길이의 광폭 거실을 마련했습니다. 복도 팬트리와 침실 발코니 창고를 마련해 넉넉한 수납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방을 분리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형 평형 못지않은 크기의 드레스룸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을 두 개로 튼 거 이런 거는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고요. 주방도 구조가 디귿자형이라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격과 상품성을 모두 갖춘 만큼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투자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겠죠. 요즘은 디지털 AI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유수민 기자가 삼성증권의 로보글링 서비스를 취재했습니다. 삼성증권이 디지털 기능을 적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업전략 부서를 확장해 지난달 디지털 하이넷월스 팀도 신설했습니다. 디지털 하이넷월스 팀이 담당한 로보글링 서비스 가입자는 4만 명에 달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기대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을 입력을 하시면 그에 맞는 자산 배분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멈추면 다른 서비스랑 좀 다를 게 없는데 저희는 자산 배분 비중 제한을 넘어서 그 월간 운용 보고 그리고 주기적인 그리고 수시로 나가는 리밸런싱 서비스를 통해서 꾸준한 사후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초보 투자자뿐만 아니라 큰 시장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도 로보글링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저희 로보글링 서비스가 최근에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경험을 하시고 본인이 성공 경험을 지속적으로 누적을 하시면서 그러한 성공 경험이 다시 투자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성과 우수성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호도도 고려해 급변하는 투자 트렌드를 반영하는 게 로보글링의 강점입니다. 투자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로보글링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로보글링 서비스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등 좀 다양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한눈에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리밸런싱 알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로보글링을 통해 쏠림 투자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로보글링 외에 디지털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토탈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S라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엔저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단해봤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엔화 가치가 1986년 12월 이후 3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엔달러 환율은 161엔을 돌파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세가 1년 넘게 지속되자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을 모아 세미나를 열고 엔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So the question I'd like to address in the rest of my talk is why prices are so sticky. So because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cheap Japan issue. 엔화 가치 하락은 일본 기업과 수출 경쟁을 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의 변동이 없다면은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만 3%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그만큼 훼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은 이 엔화의 절하에 그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일본 주식이나 엔화에 투자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전만큼 일본 주식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력도를 갖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 엔저 하나만을 보고 일본 주식시장 또 엔테크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나 또 일본 은행의 그 통화정책 전환이 사실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7월, 8월 정도에 전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9월 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 3분기 중후반 정도가 좀 엔화 흐름에 좀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한상윤입니다. 치아 소재 개발 기업 하스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주는 기업인데요. 김효선 기자가 김영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비주 초대석입니다. 하스는 전체 매출의 90%가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70여 개국에서 활발하게 판매 중인데 가장 큰 미국 시장의 경우 올해 흑자 전환을 앞두며 본격적인 기업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주목할 점 들어봤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리튬 디실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이름입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친미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강도도 보철물로 쓰기에 아주 적절한 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 투명도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만든 기술이 되겠고, 또 그 강도도 위치별로 강도도 좀 변화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원천 기술은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복합화시켜서 좀 더 환자분들이 쓰기가 편한, 또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보철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 이제 우리가 이종 소재 간 접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 소재 간의 그 장점만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되겠고, 그 기술도 저희 하스의 아주 중요한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스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92%가 수출입니다. 국내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한 70여 개 국가 이상의 국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나라에 있는 치과계에서 상당히 저희 제품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점점 그 사용 빈도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최근 2년 전부터 상당히 좀 많이 그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구개할 것 없이 우리 하스 제품, 특히 엠버밀 다이렉트 같은 아주 하스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9년도가 되면 이 시장 규모가 한 9,600억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그걸 환산하면 대략 한 연 평균 한 17%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트렌드나 임상적인 수요에 대한 예측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스에서는 지난 7년 전에 미국 판매법인을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그 현지화된 마케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올해 드디어 그 우리 미국 판매법인이 흑자전환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아마도 300만 부 이상의 판매법인의 그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분양시장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거나 아니면 입지가 탁월하느냐에 따라 쏠림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탄 신도시는 어떨까요? 전현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탄이 신도시에 분양하는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고, 주차장은 승용차들로 빼곡합니다. 하반기 첫 분양 단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이곳도 청약 열기가 불붙고 있습니다. 청약 상담 대기인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고, 견본주택 개관 첫날에만 2,5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번호표 한 80번대 정도 받았는데 상담받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좀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이달 초 1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일반 분양 453가구에 10만 3,500여 명이 몰리며 22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최고 경쟁률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현장 역시 인근 단지 시세 대비 3억 원 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서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유초, 중고, 초근접 안심학세권 단지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쾌적한 입지와 상품성도 주목됩니다. 근린공원이 단지와 바로 이어지며 35%에 달하는 조경률로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세대 내부 곳곳마다 공기청정기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을 통해 집안에 들어가기 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과 차량 주차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미러 시스템도 적용됩니다.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한번 있으면은 활용을 잘 하게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이 기대되거나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지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선 기아가 픽업 모델 타스만을 선보였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홍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살을 발라내고 남은 생선의 앙상한 뼈와 같은 철물 프레임 위로 새로운 플랫폼이 얹어집니다. 어떤 플랫폼을 얹느냐에 따라 업무 사무실이 혹은 구급차가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의 개념을 넘어 고객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 중인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 PV 시리즈. 기아는 아직은 생소한 유형의 PVV에 대해 방문객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부스 공간의 PVV 라인업의 기반이 되는 PV5와 소형 PVV, PV1, 대형 PVV, PV7 등 총 3종의 컨셉트 실물들을 배치시켰습니다. 2030년 국내 기준 PV5 3만 대, PV7 4만 대로 연간 7만 대, 글로벌로는 총 25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출시 예정인 PV5를 포함한 PVV 컨셉트 실물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이동수단의 혁신을 이끌 기아의 미래 핵심 사업인 PVV의 단계별 로드맵과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알록달록한 위장막을 덮은 픽업 모델 타스만이 무대 한편에서 존재감을 뽐냅니다. 내년 글로벌 출시가 예정된 타스만은 전장 5410mm, 전폭 1930mm, 전고 1870mm, 휠베이스는 3270mm로 우람한 덩치로 꾸려집니다. 국내 픽업 시장은 지난 2019년 4만 대 판매고를 기록한 이후 신차 부재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현재는 2만 대 규모로 축소됐습니다. 외건, 픽업 등 이른바 비주류 세그먼트의 판매량이 낮은 국내 시장이지만 타스만의 등장으로 선택지가 넓어지자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2024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기아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타스만은 항상 고객 그리고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종을 선보여온 기아가 다시 한번 혁신에 대한 노력과 모험 정신을 담아 나아가는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참여 기업이 눈에 띄게 주면서 반쪽짜리 모토쇼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모빌리티를 내세운 기아의 부스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전하던 마세라티가 딜러사를 통한 공급을 접고 직접 우리 시장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홍모 기자입니다.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듯 역동적인 차체에 새겨진 삼지창 엠블럼, 한눈에 탄성이 나올 만큼 고급진 외형의 수입차 마세라티. 그동안은 딜러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해오는 방식으로 국내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한국 법인을 공식 출범시켜 신차 및 브랜드를 전개하는 등 국내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인 마세라티는 그동안 업력에 비하면 실적은 다소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이에 마세라티 코리아 출범을 계기로 효율성을 높여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ut now when we do this, we can have Maserati schools, we can have driving days and clinics like driving clinics like we have in different markets of the world. We also can have, and I'm sure we will have, a Maserati Korea club of drivers of aficionados that organize events. 마세라티는 2017년 국내에서 2,094대를 판매했지만 지난해는 434대를 판매하며 그 수가 급감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를 필두로 한국 시장에 상륙한 포르쉐의 경우 2017년 2,789대를 판매했지만 한국 시장에 맞춤 전략을 전개하므로 지난해 11,355대라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The market is extremely significant for us because in terms of luxury segment, the market South Korea is number 5 in the global ranking, just after US, China, Germany, and UK. In fact, for 4 years in a row, from 2017 to 2020, this market ranked number 4 in total global sales for Maserati.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한 출범식 날 투더 쿠페, 뉴 그란투리스모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4인승 컨버터블 뉴 그란 카브리오라는 두 개의 신차를 내놓은 마세라티 코리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말까지 매달 새로운 모델들의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마세라티의 전기차 라인업 폴고레 또한 연말 출시됩니다. 마세라티는 내년까지 모든 제품을 전동화 버전으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전체 제품을 전동화 모델로 선보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대한민국의 감각을 견인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저희의 매출 비중이 85% 정도가 그 카지노 비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일환으로서 이제 저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중 하나가 호텔과 리조트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잡고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서 호텔 앤 리조트 쪽을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